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비상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문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법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 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긴 형용사를 만드는 거라 했죠. 긴 형용사를 만드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what이라고 하는 건요, 얘가 자체가 명사예요. 얘가 접속사이자 플러스 자기가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긴 형용사를 원래 만들어주는 건데, 이 what과 결합함을 통해서 결국 이 what이 만들어주는 덩어리가 what 한 다음에 나오는 무언가가, 이 덩어리가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됩니다. 명사.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제 동사를 어떻게 바꿔줘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이라고 바꿔주죠. 여기다가 what의 의미를 추가해서 것이라고 해서 이 덩어리 자체가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which나 who, whose와 다른 점입니다. 얘가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요 동사 뜻에다가 뭘 더해줬다? 것이라고 하는 명사 꼬랑지를 달아줬다. 그래서 이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주의할 점, 얘 자체가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선행사가 필요 없어요. 선행사라고 하는 건 얘가 꾸며주는 명사죠. 그 말을, 우리가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요, 이 what 앞에 명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 what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굳이 바꾸자면 the thing that 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바꾸자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문장을 좀 보면서 한번 봐볼까요? Starting a sentence with I can help him focus on what he feels. 자, 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I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고서 him, 그가 focus on 이라고 하면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그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죠? What he feels, 그가 느끼는 것, 그죠? 그가 느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what 앞에요, on과 what 사이에 꾸미는 명사가 없죠. 왜냐하면 이 덩어리 자체가, 얘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요, 정말 중요한 게 얘 자체가 하나의 명사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what he says will sound like a request rather than a demand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니까 what이 나왔어요.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what의 의미를 것을 붙여주면 will sound,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처럼 들릴 거예요? sound like까지 나왔으니까 뭐처럼 들리겠죠? request, 부탁처럼 들릴 거예요. rather than 이라고, rather이 오히려, 이거 than은 뭐뭐보다니까 오히려 뭐뭐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보다? demand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demand는 우리가 이게 요구입니다. 요구보다는 부탁으로 들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탁이나 이게 요청이란 뜻도 있어요. 이런 뜻으로 들릴 거예요. 보면 우리 요 what 앞에도 명사가 없죠. 그죠? 지가 꾸며주는 명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명사기 때문이죠. 얘 자체가 명사. 그래서 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지금 이 명사 덩어리가 will sound라고 하는 동사 앞에 주어로 들어갔죠. 그죠? 문장을 크게 보면 알 수 있고, 이 help는 우리가 이게 사역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focus on이라고 하는 누가 뭐 하도록이라고 할 때 순서를 지켜주면서 여기에 우리가 동사 원형을 집어넣어도 되고 to를 집어넣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굳이 관계대명사로 바꿨으면 the thing that 이라고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he thing이 뭐예요? 그 것이죠. 것.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합친 거예요?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요 대세 덩어리를 우리가 합쳐준 겁니다. 그래서 굳이 what을 우리가 풀어 쓰자면 the thing that으로 풀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what I like is chocolate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바꾸면 the thing which나 that으로 보통 씁니다. the thing that
I like is chocolate 이렇게 우리가 바꿨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에다가 것 이렇게 돼서 은 is chocolate 초콜릿이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의 동사와 함께 그쵸. 근데 여기는 the thing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그냥 what I like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is chocolate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명사를 만드니까 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첫 번째로 어디예요? 주어 자리예요. 그죠? 주어 자리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주어 뒤나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어 뒤에 들어갈 보어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비동사 뒤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 is 이것은 이다 뭐이다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What I do to keep fit. 자, 내가 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 fit하게 유지하기 위해. fit이 우리가 형용사로 쓰면 이게 건강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트니스가 건강이어서 우리가 맨날 휘트니스 클럽 이렇게 보잖아요. 그 휘트니스가 이 fit에다가 ness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거예요. keep fit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는 what she suggested 그녀가 제안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과거가 나와서 지금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제안했던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고요. Peter tried to remember 그 피터는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근데 뭘 기억하려고? What he learned. 그가 배웠던 것을. 그죠? She cares about 우리가 뭐뭐에 대해 신경 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 신경 쓰는지 볼까요? What other people say. 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신경 쓴다. 여기 보면 다 것을 말하는 것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은 것은 내 남동생이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의문사 what하고 조금 의문사 what과 의미 차이를 보면 의문사 what은요 관계대명사 what은 보통 뭐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반면에 의문사 what은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e told me he asked me 이런 식으로 보통 물어보는 문장이 나와요. he asked me what my sister liked 이런 식으로요. 그는 나에게 물어봤어요. 내 여동생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엇을이고요. 근데 얘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what my sister liked라고 하는 건요. 내 여동생이 좋아했던 것을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아하고 있었던 것, 그죠? 를 나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이렇게 것으로 해석돼도 사실 의미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은 이게 무엇을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사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덩어리를 내 여동생이 좋아했던 것이든 무엇을 내 여동생이 좋아했는지이든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를 구분해 달라고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동사를 보고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문사 what이 쓰이는 것 자체가 무엇을 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랑 의문문에서 나온 경우랑 그 다음에 무엇을 누가 뭐 했는지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보통 간접 의문문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문장에다가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사가 물어보다 아니면은 told나 이런 말해주다 이런 친구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사를 보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얘가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인데 그죠? What I saw was a tiger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보았던 것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하면 되게 이상하죠? 내가 보았던 것은 그 호랑이였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이것도 명사 덩어리 전체가 주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That I like is what she gave she gave me that I like. 이런 문장이 이제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을. 그죠? 이렇게 되면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what으로 바꿔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를 볼 수 있고, 참고로 이 that은 앞에 있는 me를 꾸며준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gave me는 이게 나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형용사는,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 말고 일반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she gave the dog what she had. 이런 식으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주었다 강아지에게. 자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that을 넣게 되면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강아지에게 주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에게가 아니라 얘가 그러면은 여기가 르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gave 뒤에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자동적으로 얘게 에게가 아니라 르이라는 거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강아지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gave 뒤에 누구에게를 써줬다면 반드시 무엇을이 와줘야 되는데 무엇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동적으로 무엇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그녀가 강아지를 준 게 싫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what으로 써주면 그 강아지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결국 뭘 만든다? 명사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꾸미는 명사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that이 명사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명사절 that은요 사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이게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that으로 명사를 만든다는 건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He told me that he was happy. He told me that he had a knife. 그죠? 그는 나에게 말해주었어요. 그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죠. 근데 잘 보세요. He told me what he had a knife. 이렇게 쓰면요, 그는 나에게 말해줬다는데 이게 여기서 사실이 아니라 what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나이프를 가지고 있다 에다가 무언가 대상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를 말해줬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what은 반드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뭔가 명사 하나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상을 없애주고 그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what으로 앞에 뿅 표현해줘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에게 말해줬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문장은 틀린 거예요. That he asked was a simple question.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봅시다. 자, 그가 말해주었다는 사실, 그가 물어봤다는 사실은 다 간단한 질문이었다. 자, 이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그가 무엇을 물어봤다는 것도 이상하고, 자, 그가 무슨 사실이 질문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that은 여기다 쓰면 안 되고 what he asked 이렇게 바꿔줘야 그가 물어보았던 것 이렇게 됩니다. 던 것은 간단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what이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요 what이나 that이 밑줄 그어져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더 이상 뭘 추가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that을 써서 그렇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읽어봤는데 뭐가 하나 없어요. I was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 what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죠. what I was.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의문사가 되겠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at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가 나왔네요. 그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건요. 일단 부사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부사라고 하는 건요. 부사라고 하는 거는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이유, 방법 등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떤 시간에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걸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요 네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보통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에는요 우리가 ly, 형용사에 ly를 붙인 부사들도 있어요. 형용사 플러스 ly를 붙인 부사들, 보통 이 친구들은요 동작의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부사들이에요. slowly, 천천히 뛰어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느낌인데, 얘가 바로 앞에서 말한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사를 사용해요. as나 뭐 when이나 뭐 if 같은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부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요, 얘도 똑같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고 의문사 중에 네 가지를 빌려옵니다. when, where, why, how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빌려오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지금 장소와 시간, 이유, 방법을 물어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번에는 형용사로 만드는 접속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식하고자 하는 대상이요, 관계대명사는 그 대상을 누군가가, 주어가 동사 하는 대상, 그죠? 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 조금 이렇게 써드릴게요. 아니면 그 대상이 주어로서 동사 하는 이라고 하는 요런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즉 이 관계대명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 관계대명사에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런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관계부사는 뭐냐면요, 관계부사는요 내가 꾸미는 명사가 어떤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장소나 시간, 이유나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일 때 우리가 이 관계부사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봤다고 쳐보세요.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명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학교는요 우리가 꾸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학교는요 내가 좋아하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그녀를 좋아했던 장소로서 학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내가 좋아했던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좋아했던.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학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에서는 내가 좋아했던 동사를 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얘는 우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 학교라고 하는 걸 내가 좋아했나요? 아니면은 이 학교가 그녀를 좋아했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어떤 완전한 행동을 했었던 배경으로서의 학교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여기서 학교는 배경이에요. 배경. 이때는 우리가 관계 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각각을 만들어 보면 the school which I liked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ked 뒤에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빠져 있으니까 그게 바로 the school 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는 보시면 the school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사 얘가 우리가 원래 뭐냐면, 원래 문장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I liked her at the school. 그 학교에서 나는 그녀를 좋아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친구가 which로 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at which the school at which I liked her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at which라고 하는 이런 관계대명사에다가 전치사를 섞어내가 돼요. 근데 전치사와 아까 명사는 뭐라 그랬죠? 부사라 그랬죠. 이 부사 정보가 장소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요 전치사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떤 in이치든지 at이치든지 on이치든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where이라고 하는 걸로 빵 바꿔서 엄청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The school where I liked her 이렇게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녀를 좋아했다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배경으로서의 학교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 대명사의 느낌은 무언가 동사를 하거나 당하는 대상인데 이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 안에서 벌어진 배경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그 차이점이에요. 이걸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낌이 오신다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전혀 헷갈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그죠? 내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왔을 때는요 왠지 여러분들이 the school which I go 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I go school 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은 I go to school 이라고 이야기하나요? I go to school 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go라고 하는 행동은요 단순히 간다, 그러니까 이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이동한다, 우리가 이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걸요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하지 못해요. 내가 단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일 뿐이죠? 학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향하여 걷는다, 이런 식으로도 원초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내가 go라고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아니면 학교는 그대로인데 내가 거길 향해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길 향해 걷고 있는 거죠. 그럼 학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가 가는 목적지로서 어떤 장소로서의 정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만들 때 the school which I go가 아니라 the school where I go 라고 하든지 아니면 the school which I go to 라고 하든지 the school to which I go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쓰는 거고 얘가 제일 편안해져 사실은. 그죠? 왜냐면 to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혼자 남아서 딸랑거리는 걸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결합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나와 있으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겼는데 이건 너무 딱딱한 느낌이라 우리가 이때 where를 써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나온지 볼까요? 자, Kelly should pick a time. 자, 켈리는 시간을 골라야 한다. 근데 어떤 시간인지 한번 볼까요? when, 그 시간에가 됩니다. 그 시간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그 시간 안에 혹은 그 시간에 그녀의 엄마가 들을 준비가 된 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그녀의 엄마가 시간을 듣나요? 아니면은 시간을 듣나요? 전혀 아니죠. 그죠? 아니고, 자, 그러면 시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쵸? 그 시간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ime이라고 하는 거는 때라고 하는 어떤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래 at a time이라고 at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이 when은 우리가 굳이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at which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at which라고 써줄까요? 그죠? 그 다음에 let's find out the reason. 자, 이번엔 이유를 찾아보자.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된 거니까 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된 이유 이렇게 될 겁니다. 이유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가 이유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배경 설명, 이유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기 때문에 the reason이라고 하는 명사는 why, which가 아니라 why로 꾸며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부사의 네 가지가 우리가 when, where, why, how고 보통 when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뭘 했던, 그때에 내가 뭘 했던 이런 뜻이 되고 wh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소에서 누가 뭘 했던, 그죠?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why 같은 경우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뭘 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를 원래 전치사로 나타낼 때 for이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이게 원래 for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I bought 이렇게 해볼까요? I bought clothes
for you. 너를 위해 옷을 샀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옷을 샀다는 행동의 이유가 뭐죠? 너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내가 옷을 산 행동의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 너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 famous for 이라고 하는 이런 수거도요. 우리가 유명하다, 주어가 유명하다. 예를 들어 Billy is famous for his handsome face.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 빌리가 유명해요. 근데 왜 유명하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잘생긴 얼굴 때문에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라는 뜻 때문에 famous 뒤에 for를 써서 이 유명한 이유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how 같은 경우는 방법을 나타내서 the way인데 우리가 way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항상 우리가 누구랑 같이 쓰냐면 in하고 같이 써서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반드시 이 how 같은 경우는 in which, the way in which 이렇게 되고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how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the way라고 하는 단어와 how라는 단어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돼요. 둘 중 하나만 써주기. 아시겠죠? 둘 중 하나만 써줍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the way 자체도 the way 다음 주어 동사를 붙이면 이게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란 뜻이 되고요. how 자체도 the way 없이 그냥 쓰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the way와 how를 같이 쓰면 방법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상해요. 그런 비슷한 친구가 누가 있냐면 why도 있어요.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 근데 그래서 이유인데 신기하게 얘는 the reason과 why를 같이 써도 괜찮거든요. the reason 플러스 why가 이게 OK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제 생각에는 이 how라고 하는 친구나 why라고 하는 친구, 제 생각에는 한 몇십 년 뒤에는 이 why도 아마 reason과 같이 안 쓸 수도 있어요. 언어란 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두 가지, 똑같은 의미 두 가지를 쓰는 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the way와 how를 같이 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게 하나의 문법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라고 요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변해버린 거고 얘는 이제 곧 변하겠죠. The reason why를 같이 쓰는 경우보다 그냥 the reason만 쓰거나 why만 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when과 where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쓰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the time 때, the place 장소, the reason 이유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the time이라고 하는 게 결국 when이라는 의미랑 똑같고 the place 같은 경우가 where이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고 the reason이라고 하는 게 why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조금 더 참고해서 좀 더 깊게 알려드리자면 관계부사는 모두 생략이 가능합니다. The school I go 이렇게만 얘기해도 내가 가는 학교라고 다 알아들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where이 생략돼 있다 그랬죠. 그죠? The day we met for the first time. We m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만났던, 처음으로 만났던 날이죠. 그러면 이 날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 날이 서로를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날 속에서, 그 날에라고 하는 느낌이죠. 그날에 우리가 서로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관계부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하지만 옆에다가 이제 밑에다 같이 정리해 놓으실 게 뭐냐면 만약에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는 선행사는 절대 생략 불가입니다. 아시겠죠? The birthday, the birthday, which가 아니고 when이죠. When we played, when we had chocolate cake 이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던 날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원래는 Do you remember? 이런 문장에서는 생략 아니에요. Do you remember the time when we had dinner together?
야, 너 우리가 저녁을 함께 먹었던 그 때를 기억하니? 라고 할 때 이 the time이라고 하는 걸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when이 의문사기 때문에 접속사의 역할에서 명사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냥 명사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는 기억하니? 우리가 저녁을 먹었던 때를 기억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때라는 느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때를 기억하니.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던 때가 아니라 저는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던 여러 개의 birthday들 중에 생일날, 아무 날이 아니에요. 생일날 중에 그 생일을 말하고 싶은 건데 때라고 해버리면 이게 생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birthday 같은 특정한 단어는 우리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남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the time 같은 경우는 지워도 오케이 하다는 거죠. 얘는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를 지울 수는 있죠. The birthday we had a chocolate cake.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aris is the city. 자, 도시인데요. 어떤 도시인지 볼까요? 마이크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예요. 자, 우리가 live는 항상 in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고 싶은 거죠. 얘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here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Can you guess the reason? 자, reason이 나왔으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why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문법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관계부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배경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관계부사 what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얘는 앞에서 꾸미는 명사가 없다. 대신에 지 자체가 명사로서 관계대명사에 뭐뭐 한다라는 동사를 뭐뭐 하는으로 바꿔주는 이 관계대명사의 의미에 것 the thing 이라고 하는 의미를 합쳐놔서 지 스스로가 명사 덩어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들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Speak your mind effectively. 너의 마음을 말해라. 근데 어떻게 말해라? 효과적으로 말해라. effective 하면 효과적인에다가 ly를 붙여서 효과적으로 라고 하는 부사를 만들어서 speak을 지금 꾸며주고 있죠. 자, welcome to All About Teens. 자, 10대에 관한 모든 것에 온 걸 환영합니다. I'm Dr. Carter. 이게 dr점이 이게 doctor라고 하는 이거예요. 박사라고 하는 말에 doctor는 의사도 되지만 무언가를 끝까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이제 박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터 박사입니다. 그러고서 today 오늘은 we're going to talk 우리는 얘기할 예정이에요. 그죠? 무엇에 대해서 보니까 about using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good communication skills. 자,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한 여기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요? More effectively. 이제 비교급이 나왔죠. 그죠? 자, let's start.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With our first clip about Brian. 브라이언에 대한 첫 번째 클립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start 다음에 with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when he tries to talk. 자, when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동사가 빨간 동사가 아닙니다. 그죠? tries to talk. 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누구에게? 그의 brother에게. 그죠? 하고 쉼표가 나왔죠. He always ends up. 항상 끝납니다. arguing with his brother. 그의 남동생과 결국 말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end up ing 하면 결국 뭔가를 하게 되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여기에 s가 붙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always의 위치는 항상 not이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Let's find out the reason why he has this problem. 자, 알아내보자. 근데 뭘 알아내보자? 이유를 알아내보는데 왜 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쵸? 자,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lost my earphones again. 너가 잃어버렸어. 아이고. 너가 잃어버렸어. 그죠? 자, 동사인데요. 자, 우리 3단 변화 한번 써볼까요? lose, lost, lost. 그죠? 잃어버리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진. 그죠? my earphones 두 개니까 again 다시 또 다시 잃어버렸네. Why? 어째서
그 다음에 Are you so careless?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응?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Brian is starting a sentence with you. 그죠? To express his feelings. 브라이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무엇을 가지고? 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to express his feelings. 그의 기분들을 표현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express가 이게 표현하다라는 뜻이고요. 표현하다. 그리고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사용법이죠. 그죠? 표현하다. 부사적 용법. Instead, 대신에 he should use. 그는 사용해야만 한다. The I message. 그죠? I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사용을 해야 한대요. 이게 뭘까요? 자, starting with I로 시작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주어가 이게 얘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냐면 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가 focus on 하는 거예요. 이게 help가 사역동사. 근데 준사역동사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focus on 대신에 여기다 to를 붙여서 to focus on 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무엇에 집중할 수 있냐면요. What he feels or thinks rather than point the finger at his brother. 그죠? 그래서 그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보다 point the finger 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보다 그죠? his brother 누구에게 그의 동생에게 point the finger 하는 것보다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뭐뭐보다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rather than 다음에 네. 이렇게 동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really upset. 나는 정말 속이 상한다는 뜻이죠. 나는 정말 속이 상해요. Because 왜냐하면 my favorite earphones are lost. 자, 그래서 내 가장 좋아하는 이어폰이 이번엔 비동사 뒤에 lost가 나왔으니까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잃어버려진, 그죠?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잃어버려서 그래서 나는 정말 속상하다 이렇게 됐죠. because랑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as나 since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다 때문에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조심할 게 because of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건 제가 따로 써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바꿔 쓸 수 있고 because of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because of는 명사만 가능하거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명사 하나만 띵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next is Kelly. 자, 켈리 다음은 켈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She's trying. 그녀는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자, she's trying to talk. 이야기하려고 누구에게? To her mother에게. But 그러나 she's busy. 그녀는 바쁩니다. Preparing. 그죠?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be busy ing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였죠? 뭐 하기 위해? To go to work. 일에 가기 위해, 출근하기 위해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let's have a look. 한번 보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Hey mom,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Could I 라고 하는 건 could talk가 이렇게 돼서 요게 지금 의문문으로 된 거죠. 내가 could를 쓴 이유는 우리가 can I보다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말을 해도 좀 될까요?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켈리는 needs to find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켈리 3인칭 단수기 때문에 need s 붙었습니다. 선생님이 to find까지를 같이 묶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 뒤에 to find를 붙이면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조동사처럼 묶어버려도 괜찮아요. 대신에 need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s를 붙여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인칭 단수에 Kelly needs to find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이죠. 적절한 때죠. To talk to her mom. 그죠? 엄마에게 이야기할 적절한 시간이죠. 그죠? Maybe 아마도 Kelly's mom wanted 켈리의 맘은 원했어요. Listen to what Kelly was going to say. 자,
듣기를 원했답니다. 여기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돼요. want to, listen to 이렇게 됐죠. listen은 항상 to랑 같이 써야 돼요. 근데 뭐를 듣고 싶었냐면 what Kelly was going to say. 켈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잘 보면 지금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뭐뭐 하려 하다, 뭐뭐 하려 할 예정이다, 혹은 뭐뭐 하려 하다, 미래죠. 근데 여기에 이 비동사를 우리가 was로 써줌으로 인해서 지금 과거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같이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켈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예정이었던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죠? But she didn't have,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Enough time, 적절한 시간을.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to talk with her daughter, 그녀의 딸과 대화할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입니다. 자, Kelly should pick. 켈리는 골라야 합니다. 그죠? A time, 한 때를. 근데 어떤 때냐면 when her mom is ready to listen. 그녀의 어머니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is ready to listen. 여기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is ready 하면은 준비됐다 라는 뜻이죠. to listen, 뭐 할 준비가 됐다? 들을 준비가 된 때를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time을 생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when 자체를 생략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when은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wh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선생님이 time이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어떤 횟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at a time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at which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when을. 아시겠죠? 전치사 왜 at을 씁니다. 켈리가 이렇게 됩니다. Hey mom, 엄마, could I talk to you, 너에게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말해도 될까요? Sure, 물론이지. 그죠? 아마 이게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Now, let's take a look. 그죠? 한번 뭐 해보자? 한번 보자. 어디를? 무엇을 보자? Our last clip, 우리 마지막 동영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자, Anna and Julie are best friends. 절친들입니다. But Anna often hurts Julie's feelings. 그래서 상하게 한다는 거죠. hurt가 다치게 하다니까 종종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줄리의 기분들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Anna, don't put your bag on my desk. Don't put. 자, 명령문이 나왔죠, 그죠? 놓지 마. 너의 가방을 어디다가? On my desk. 내 책상 위에다가. Julie probably felt uncomfortable. 자, 줄리는 아마도라고 하는 부사죠, 이게. 아마도 felt 느꼈을 거예요. feel, felt 이렇게 되죠. 정리해 볼까요? feel, felt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근데 felt 뒤에 반드시 얘는 감각동사기 때문에 감각동사로 쓴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uncomfortably가 아니라 uncomfortable 이렇게 형용사로 나와야 돼요. 불편하게 느꼈을 겁니다. Because Anna, 왜냐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왜 파란색으로 됐지?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Anna made a demand. Anna가 만들었어요.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made a demand를 하나로 봐서 요청을 만들다, 요구를 만들다 해서 그냥 요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nna가 요구했어요. using the word don't. 자, do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demand는 요청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using이라고 하는 건 분사구문으로서 뭐뭐 하면서,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바꾸면 as she used the word don't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로 바꾸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애나가 한 두 가지 행동이죠. 첫 번째 요구했어요. 근데 두 번째 do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걸 동시에 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People simply, 정말로 그냥 단지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을 좋아하지 않아요? Taking orders, 명령을 받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자, Anna should try to use, Anna는 반드시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용하려고 무엇을? words를, 그죠? such as 라고 하면 우리가 전치사로 뭐뭐처럼 뭐뭐와 같으라고 예시를 들 때 사용하죠. 그래서 can, could or please, 뭐 할 수 있으세요? 해줄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제발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이런 단어들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애나가 then, 그러면
what she says, 그녀가 말하는 것. 그죠? 이거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녀가 말하는 것. 그죠? 여기서 she가 주어기 때문에 says에 s 붙였죠? 이게 들릴 거랍니다. 뭐처럼 들릴까요? Like a request. 부탁처럼 들릴 거예요. 요청처럼 들릴 거예요. 오히려 뭐보다 요구보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친구 또 나왔네요. 오히려 뭐보다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could you put your bag on your desk? 자, 그래서 너 놓아줄래? 그죠? 너의 가방을 어디다가 네 책상에다가. 그죠? 근데 이거는 억양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As we saw in the video clip. 자, 여기서 as는 때문에나 뭐뭐 하면서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뜻으로 접속사로 쓰였어요. 뭐뭐처럼.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in the video clip, 그 비디오 클립들에서 본 것처럼 small change in the way we express ourselves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주어는 얘예요. 작은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의 변화냐면 방법에서의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we express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에서의 변화,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in 뒤에다가 the way를 생략하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In how we express ourselves, 요렇게 써도 괜찮고요. In the way, 그 다음에 in which we,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in은 이렇게 쓰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건 쓰지 않을게요. selves 이렇게만 쓸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에서의 작은 변화가 can solve, 그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solve 할 수 있고 심지어 예방도 할 수 있네요. 그죠? 예방할 수도 있어요. Communication problem, 소통 문제들을. 그죠? Let's keep these tips in mind. 자, 해보자, 뭐 해보자, 유지해보자, 이러한 팁들을 어디다가 마음속에다 유지를 해보자, 즉 명심하자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these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tips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에 this가 아니라 these가 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찾아내기 힘든 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this든 these든 형용사로 쓰이면 전부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어를 할 때 또 조심히 봐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본문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예시를 봤던 거죠. 그죠? 이 All About Teens라고 하는 요 쇼에서 브라이언의 예시와, 브라이언이 이제 좀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서 I라고 하는 걸 써보자고 이렇게 그 제안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켈리의 예시를 들었는데 얘는 적절한 시간을 못 찾았어요. 엄마가 항상 바쁠 때 이야기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쁘지 않을 때 이야기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애나와 줄리는 절친이긴 하지만 이 애나가 종종 줄리가 아니라 애나가 줄리의 그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데 너무 이제 요구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요청으로, 그러니까 요청이나 어떤 부탁으로 들리게 이렇게 해보자. 근데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뭐다? can이나 could나 please 같은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거 어떨까? 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더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말로써 배워봤어요. 그래서 요런 그 대화의 본문의 흐름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뭐 이렇게 문법이 어렵거나 그런 게 없죠. 우리가 새로 보는 이 end up, ing 이런 것들, 결국 뭐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으로 끝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이게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ended up getting nothing 이렇게요. 나는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잘 체크하시고, 본문 볼 때는 문법도 중요하지만 또 글의 흐름이나 상황이나, 그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애나와 줄리 같은 경우는 줄리가 애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애나가 줄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글로 보면 정말 하나도 안 힘든 것들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꼭 이렇게 헷갈리고 틀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국 더 중간고사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꼼꼼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수를
실수를 하는 확률을 줄여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과의 2과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then!